자, 이제 유형 첫 번째 거는 그 정도 가고 이제 두 번째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뭐 241번으로 먼저 한번 갈게. 복소수 Z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기. 한번 이거는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 아까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봐.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를 더한 건 실수가 된다. 오케이.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Z-Z 켤레의 실수 부분은 0이다. 왜냐하면 Z 켤레도 실수 부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실수 부분은 죽겠죠. 그 다음 ZZ 켤레는 0 또는 양수이다. 이건 어때요? ZZ 켤레를 Z를 A 더하기 BI라고 하면 여기 A-BI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 된단 말이야. 요거 실수이고 요것도 실수라면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저 뒤에 가보면 이 A제곱, B제곱에 해당되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왔을 때 골라내야 되는 내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ZZ 켤레는 0이 되거나 양수가 된다는 말은 참입니다.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가 똑같다면 실수다. 이건 참이죠.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가 서로 반대 부호면 아까 물어봤던 거죠. 순호수도 있지만 0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게 쓰려면 둘 다 얘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참거짓 기본 판단법은 니네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여기가 동물들의 모임이고 여기가 사람의 모임이라면 사람은 동물이다. 이 말은 참이 되나요? 거짓이 되나요? 참이 되지.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되죠. 그러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에 대한 게 참거짓 판단의 가장 기본이야. 중학교 때 했던 걸로 하면 9의 제곱근은 뭐가 있죠? 3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때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근데 9의 제곱근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가 거듭 제곱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9의 제곱근이 3이다라고 하나만 얘기하는 건 거짓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왜냐하면 순허수도 있고 0인 경우도 있는데 그냥 순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Z가 순허수이면 Z는 마이너스 Z 켤레다.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Z가 순허수라면 이면 이거이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보면 요 집합이 더 크다고. 그죠? 명제 참거짓 따질 때 앞에 있는 거의 진리 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참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5번 보기가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42번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꼴이라 한번 풀고 가자. 지금 아주 간단한 형태이지만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고요. 0 아닌 복소수 요 보기 중에 무조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오. 그렇다면 너네들 머릿속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수다라는 걸 머릿속에 갖고 보면 돼. 그럼 기억 1 더하기 Z 1 더하기 Z 켤레. 그럼 1 더하기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Z 켤레 이렇게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실수. 요것도 실수. 요것도 실수. 전체는 무조건 실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 자, 니은 Z분의 1, Z 켤레분의 1. 요것도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Z 켤레 분의 Z 더하기 Z 켤레 이렇게 통분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실수. 요것도 실수. 실수분의 실수는 실수. 단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참이 된 거야. 만약에 0인 경우가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라면 이런 식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0이 아닌 복소수니까 쓸 수 있었고 그렇다면 얘는 참이다. 자, 디귿 Z
제곱 빼기 Z 켤레 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죠? 얘는 무조건 실수가 돼요. 근데 얘는 반드시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만약에 Z를 A 플러스 BI입니다 라고 했을 때 0이 아닌 복소수라는 건 A가 0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Z 더하기 Z는 뭐 그냥 안 따진다 하더라도 Z 빼기 Z 켤레 했을 때 여기가 A는 죽고 2BI 꼴이 생기는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실수하고 2BI를 곱한다면 순호수 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그 다음에 리을 Z-Z 켤레 Z-Z 켤레 자체는 무조건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지? 근데 Z-Z 켤레 그러면은 2BI가 되니까 그거의 제곱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4B 제곱 해서 이게 무조건 실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B 자체가 실수이니까. 그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항상 실수냐 아니냐를 묻는 이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43번 같은 경우는 그냥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답을 쓸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44는 아까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필기가 된 게 있었을 거야.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잘 갖고 계신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판단 가능하니까 이렇게 푸시고 245번을 할게요. 자, 복소수 Z가 1-I야. 그럴 때 Z분의 Z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Z 켤레분의 Z 켤레 더하기 1 요 놈을 한번 정리해봐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냥 통분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Z 켤레 분의 여기다가 Z 켤레를 곱하니까 Z 켤레 플러스 Z 켤레 요렇게 이제 곱해서 통분됐으니까 Z 켤레 더하기 Z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Z 켤레 분의 요거가 2Z 켤레 플러스 Z 더하기 Z 켤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하고 얘는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라 하더라도 그냥 간단히 계산되는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Z가 이렇게 됐을 때 Z 켤레가 1 플러스 I라고 한다면 Z 더하기 Z 켤레나 Z 곱하기 Z 켤레는 너무 단순하게 계산되죠. 이거부터 계산하는 뜻이죠. 얘를 따로따로 대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하기나 곱하기 꼴로. 근데 얘는 조금 더 가면 일단 다항식 계산할 때도 같은 형태의 부호만 반대인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켤레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켤레 형태로 힌트가 주는 경우는 다항식 연산할 때도 더합, 합 또는 차 또는 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x는 뭐 3 더하기 루트 2 y는 3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이제 켤레 형태라고 되지. 얘는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나 이거 두 개를 뺀 값이나 이거를 곱한 값이 너무나 단순히 계산되거든. 더하면 6 그죠? 빼면 2루트 2 곱하면 7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내가 어떤 문제를 구하라고 나오든 합차 곱을 이용하기 때문에 곱셈 공식 변형에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켤레 형태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입하는 거 말고 합, 차, 곱을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대입을 따로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합, 곱, 차를 형태를 나타내면 여기서 두 개를 더한 합은 이렇게 뺀 건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니까 대입하기가 쉽죠. 마이너스 2i래. 미안해다. 곱을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합도 2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게 되면 2분의 4
더하기 2 이렇게 3으로 계산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이렇게 통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얘를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하트를 그려가지고 같은 놈이 들어있으니까 1 더하기 z분의 1, 여기는 1 더하기 z 켤레분의 1이 있어서 2 더하기 하고 요거 두 개만 통분하는 거지. 그럼 이제 z 켤레분의 z 더하기 z 켤레로 계산이 되니까, 그죠? 요거 하면 여기서는 덜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곱과 합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건 맞다. 그래서 245번처럼 혹시 그 복소수 계산을 할 때 켤레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 합과 곱 또는 차를 이용해서 정리할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 자, 72페이지요. 유찬스 빠른 건 아니죠? 네? 빠른 건 아니죠? 네. 오케이, 그냥 쭉쭉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246번 같은 건 어떻게든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별 표시 같은 거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다른 거는 뭐 대입해서 계산하는 놈이니까 하나는 먼저 해보기로 하고요. 한 두 문제 정도를 한번 같이 해볼게. 246번부터 하나. 역시 같은 속도로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풀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알파가 3-2i. 알파가 3-2i. 그 다음 베타가 2 더하기 3i. 그때 알파 켤레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켤레 마이너스 알파 켤레의 베타 플러스 베타 켤레. 역시 알파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알파 켤레가 3 플러스 2i가 된다는 사실과 베타 켤레가 2 마이너스 3i가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직접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 약간의 이제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니까 한번 묶어보죠. 같은 부호끼리 정리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이 알파 가지고 묶어볼까요? 알파로 묶으면 알파 켤레 빼기 베타 켤레 이렇게 되고, 요 두 개는 마이너스로 묶고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 켤레 마이너스 베타 켤레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알파 켤레랑 베타 켤레가 공통으로 묶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켤레 빼기 베타 켤레. 여기 뭐 각각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도 되고, 조금 더 간다면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만, 이건 이제 없어도 알파 빼기 베타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 곱했으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얘랑 얘 켤레 복소수 곱한 거니까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해서 26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가능하지? 네. 자, 하나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250번을 한번 도전하세요. 아까 250번이 필기된 것 중에 복소수 z를 구해야 된다면 z 자리에는 a 플러스 bi, z 켤레 자리에는 a-bi라고 대입해서 정리한 후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활용한다 라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역시 시험에 그냥 내는 문제 중에 하나.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 플러스 i, 그 다음에 그 z 자리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i의 z 켤레 자리에는 이렇게. 그 결과가 3 더하기 8i. 좌변 계산할 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보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 그런 얘기야. 지금 해보라고 한 게 두 줄 쓰지 마시고 아예 안 들어있는 것만 골라보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i가 들어있는 놈만 계산하게 되면 b, a,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되는 쪽을 한 줄로 계산을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워주니까 A가 3이 되고요. 그럼 B 더하기 6, 얘가 8이 되니까 B는 2가 되고요. Z라는 복소수는 결국은 이런 꼴이 되고, 알고 싶은 내용은 그냥 그 것까지만 찾으면 되네. 오케이. 한 줄로 계산을 하기 원합니다. 지금 풀 때도 그렇게 풀길 바래요. 이렇게 한 번에. 이걸 갖다 한 번에 암산으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해 쓰는 사람도 괜찮은데, 이게 좀 복잡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 하나씩 하나씩. 대신 I가 안 들어있는 쪽과 I가 붙어있는 쪽을 차례대로 쓰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형태상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문제 하나를 더 할게요. 251번이에요. 251번 내가 풀 건데, 혹시 역시 마찬가지 바로 도전 가능하다면 푸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봐. 251번 복소수가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려줬어. 그 다음에 알파 켤레의 제곱과 베타 켤레의 제곱을 알려줬어요. 자, 이거 가지고 알고 싶은 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켤레 각각 켤레, 요게 얼마인지 한번 찾아봐라.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알파 베타만 찾으면 걔 켤레가 알파 베타 곱한 전체 켤레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찾기입니다. 자, 근데 알파 베타를 찾는 게 맞는데, 혹시 알파 베타 켤레를 먼저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켤레 베타 켤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알파 켤레 제곱이랑 베타 켤레 제곱은 알려줬어요. 5 마이너스 2i라고. 자, 그럼 여기가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켤레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켤레, 여기 켤레니까 요만큼이 4 더하기 i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요거의 제곱 그러면 16의 마이너스 1, 15 플러스 8i 이런 꼴이 되고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켤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2 알파 베타의 켤레 이렇게 되고, 이항을 했을 때 10 더하기 10i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알파 베타의 켤레 자체가 5 더하기 5i 꼴로 나와요. 그럼 여기가 5 더하기 5i 꼴이 되니까, 요거에 다시 켤레는 켤레의 켤레니까 5 마이너스 5i 꼴이 될 것이고, 10으로 정리가 가능한 거지. 잠깐만. 맞죠? 플러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을 할 때 각각의 켤레가 전체 켤레와 같다는 그 사실을 조금 활용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 하는 문제. 자, 잠깐만, 여기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안 나오나요? 저 뒤에 나오나? 안 보이네. 잠깐만. 뒤에 나오면 하지 말고, 뒤에다 안 나오면 하나 적어줘. 나오긴 나오네. 저 뒤에 가서.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냐면, 혹시 문제 그 힌트 중에 이런 꿀의 구조로 문제에 힌트가 주어질 때가 가끔 있어.
그럼 사실은 이제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거 일반적인데 이걸 요렇게 문제를 생각하고 푸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변을 z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하고 z 켤레를 z분의 a로 변환해서 뭔가 문제에서 쓴다거나 반대로 z 대신에 z 켤레분의 a 요렇게 변경을 해서 변형이라고 하나? 요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꼴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진짜로 a 더하기 bi랑 a 곱하기 b, a 빼기 bi를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역수 형태의 구조로 뭔가 변환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하게끔 하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고요.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기 바래. 자, 일단 그럼 저건 뒤에 나오니까 앞에 거 주요 유형을 하나 더 봅시다. 자, 이제 73페이지 복소수 거듭제곱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몸풀기 암산으로 가능한 거 252번을 보면 i의 거듭제곱이 순서대로 돼 있어. 그럼 4제곱 1이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4개씩 합이 제로가 된다. 근데 그 4개씩의 합은 앞에서부터 끊어도 되지만 뒤에서부터 끊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수가 총 몇 개인가요? 10개라고 착각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지. 가끔 11개니까 4개씩 끊어버리면 3개가 남을 텐데 그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3개다. 그러면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그래서 그냥 i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자, 253번. 253번은 별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듭제곱의 특성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i에 대한 1차 구조까지 낮춰서 분모 분자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볼게. 이 i는 뭐 건드릴 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i 세제곱은 마이너스 4i라고 가능하죠? 그 다음에 6i 5제곱은 그냥 6i라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8i의 7제곱은 마이너스 8i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i의 9제곱은 플러스 10이라고 보시면 되고 10i 그 다음에 12i의 11제곱은 마이너스 12i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될 거야. 자, 위에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3i 4제곱이니까 플러스 3 i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8제곱이니까 플러스 7 1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2제곱이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마이너스 6i가 되겠고 위에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6 그러면 이제 i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6은 지워지고 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계산은 i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254번은 아까 말했던 1-i분의 1 플러스 i. 이거는 그냥 나온 거니까 한번 해주자. 같이 한번 해봐도 좋고요. 요런 꼴도 보이니까 n이 홀수래요. 잊지 마시고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너네가 홀수 짝수 나눠서 정리해야 되는 필요가 생길 때도 있어. 일단 n이 홀수라고 돼 있는 걸로 문제 풀면 1-i분의 1 플러스 i의 2n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요거의 2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요 놈은 그대로 i가 되니까 i의 2n 제곱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i의 2n 제곱이죠. 한 줄만 더 갈까요? i의 2n 제곱을 i의 제곱의 n 제곱꼴로 생각을 해보시고 요것도 마이너스 i의 제곱의 n 제곱꼴로 쓸 수 있도록 해봐봐. 그렇게 되면 결론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의 n 제곱인 거죠. 이제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홀수일 때는 어떻게, 짝수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답안을 작성해 줘야 돼. 놓치지 말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55번을 풀겠습니다. 자, 255번은 z 세제곱이 1-i 이렇게 돼 있어. 그냥 z가 아니라 z 세제곱으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z 켤레의 24제곱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z의 24제곱의 켤레 가능한가요? 돼요? 그럼 결국 z 24제곱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를 거듭제곱을 시작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z의 6제곱부터 확인을 하세요. z의 6제곱은 1-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그럼 z 12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z의 24제곱은 16 이렇게 되는데, 그럼 16의 켤레 복소수를 해도 그대로 16이 되니까 결과는 16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56, 57은 여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74페이지로 가서 74페이지는 그 형태가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안 할 거야. 그건 나중에 너네들이 해.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그 문제를 보면서 i, 마이너스 i의 제곱,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의 4제곱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까지가 그냥 해줄 일이고, 나랑 할 거는 259번.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259번을 봤을 때 복소수 z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익숙한 복소수 이길 바라는 거야. 얘는 어떤 복소수냐면 세제곱 했을 때 1이 되는 복소수.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z의 세제곱이 1이고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라는 항등식 형태로 이 두 개를 기억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양변에 2 곱하고 실수 부분 이항하고 양변 제곱해서 이 식을 만든 다음에 또 z-1 곱해서 얘까지 이 작업을 이제 생략하고 머릿속에 갖고 있으시라고. 생긴 모습 잘 보세요. 이제 그걸 안다면 z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z 세제곱 이렇게 해서 z의 40제곱이 되는데, 아까 세제곱이 1이 된다는 힌트는 3개씩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죠? i 4제곱이 1이라면 4개씩 더했을 때 0 되듯이 세제곱이 1이라면 3개씩 더한 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항이 총 몇 개냐면 40개예요. 그럼 3개씩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걸 뒤에서부터 3개씩 끊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9개, 즉 13묶음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Z만 하나 남는 꼴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Z 값을 올려주면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 문제인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푸는 애들은 시간을 써야 돼. 그러니까 요 복소수 또는 여기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그 복소수 2개, 오메가, 그거는 기억을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나머지는 해보시고 262번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음수 제곱근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 두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62번 아직도 시험에 냅니다. 262번. 근데 여기다 대고도 자꾸 부호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그냥 계산 문제야. 자, 계산 문제는 딴 거 하지 말고 허수단위 i를 분리해서 쓰는 일을 먼저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루트 2 i 곱하기 2 루트 2 i 이렇게요.
그 다음에 루트 3 i 루트 6 i 2 루트 2 이렇게 플러스 루트 2 i 분의 4 루트 2 이렇게 적으면 되죠. 전부 다 이제 i를 분리해냈으면 이제 이다음부터는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계산 들어가면 돼요. 4에 마이너스 1 i 지워지고 요게 루트 2가 계산되니까 플러스 4. 자, 여기는 루트 2는 지워지지만 실수 아까지 해서 쓴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i가 최종 결과입니다. 자, 계산 문제는 i를 꺼낸 후에 하면 돼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263번 별표 하나. 이거 지금 써봐라. 학기 중에 한번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을 텐데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는 오답을 자꾸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켜봤어요. 263번 하나 해봐. 문제는 써놓을게. 답이 나왔나요? 황희는 뭐가 나왔어? 잘했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어떻게 쓰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루트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게 뜻 자체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제곱하면 얼마 되는 수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데 음수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고 막 해서 2라고 자꾸 답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경우이고요. 여기서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9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6이므로 여기는 결국은 한근은 양이고 한근은 음이란 사실은 알 거예요. 그죠? 부호가. 그렇게 돼서 이거 통분할 때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베타가 돼야죠. 선생님 음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지 말고 여기서 마이너스 베타로 예를 들면 알파가 양이고 베타가 음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어느 쪽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답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36이니까 6i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계산하면 돼. 부호가 반대로 나왔거나 다른 숫자들이 나왔다면 그걸 착각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에 너무 꽂힌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듭 제곱일 경우는 제곱해서 얼마 되는 수니까 그대로 음수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됩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만 더 해서 마무리할게요. 가장 쉬운 문제이지만 264번 루트 AB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의 루트 AB 1대 이렇게 주어진 힌트 자체. 이렇게 주어진 힌트가 부호 판단을 원하는 문제인 거다. 근데 0이 아닌 이란 말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거는 결국은 A 음수이고 B도 음수이란 사실로 문제를 풀어라. 자,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실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허수 쪽인 거고요. 얘가 실수인 쪽이죠. 네, 음수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켤레복소수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전체의 켤레복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수 부분 쪽의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된 상태가 맞는 표시입니다. 자, 너무 단순하지만 착각하지 말고 여기가 꼭 음수처럼 보이지만 이 부호를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복소수에 대한 레벨 1 문제가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레벨 2 쪽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푸는 문제 수를 반반 동일하게 한번 가져가 볼게. 이제 너네들이 도전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내가 다시 풀어줘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3는 대부분 다 여러분이 힘으로 풀어보고 도전 받을 거니까요. 자, 이제 보기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다음 주 거라 이런 얘기야. 복소수만 하는 거야. 자, 유형 4까지 했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쭉 가보면 80페이지까지 가야 돼요. 80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80페이지까지 갔을 때 이제 유형 1번에 7개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3개를 찍어줄 테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는 288번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90번, 그 다음에 하나가 294번. 이렇게 3개를 지금 해보시면 돼요. 나 문제 써놓게 안 풀리면 같이 풀 거 생각하고 풀게요. (290번은)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학교 내는 학교들은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문제. 다 됐어요? 진짜 넘겨? 넘기지 말고. 그럼 294번이 좀 안 된 사람. 여기 이제 생소한 형태라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등식으로 보이지만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 예.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그 Z1은 2 더하기 i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럼 조금 그냥 문제 풀이에 그 도움을 주게끔 아이디어는 수열 배운 사람들은 점화식 구조? 점화식이라는 게 뭐야? 첫 번째 알고 있고 이웃한 관계를 주면 그걸로 첫 번째 거 알면 두 번째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도 구할 수 있고 이게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첫째 항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되고, 그럼 여기서 이거랑 같다고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1인 거니까요. 그럼 Z2는 1-Z1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구할 수 있죠. 그럼 1 빼기 Z1이니까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i 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를 해주면 분모가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i 요게 이제 Z2의 값이 되는 거죠.
노가다인 것 같지만 이렇게 50개를 줬던 얘기는 실제로 이거를 50번을 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번만 해보면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Z의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로 차수가 높으면 실제로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성은 두 가지였다고 얘기를 했어. 일정하게 변해가거나 또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복이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Z3도 한번 구해볼까요? Z3은 마찬가지 1-Z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요거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2분의 2야. 그럼 2분의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2분의 3 요거는 마이너스 i. 그죠? 그렇다면 결국은 3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분모는 4. 근데 요거 나눠지니까 2분의 3 플러스 i. 이게 Z3이라고 구해지죠. 잘못됐나? 네, 잠깐만. 2분의 3 빼기 i 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3 마이너스 1분의 2 3 플러스 i 그럼 4분의 2 곱하기 3 플러스 i인데 4하고 2하고 약분돼 이렇게 생기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 짜증나.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Z4는 똑같은 방식이니까 Z3분의 1로 계산해주면 1 빼기 2분의 3 플러스 i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2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2 빼기 3 마이너스 1 빼기 i 분의 1이 되어서 결국은 마이너스 1 빼기 i 분의 2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i 실수화를 하게 되면 2가 되니까 약분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죠. 근데 저거 3 마이너스 i분의 2가 10 돼가지고 3 플러스 i. 맞네. 그쵸. 아 떨치? 썰이야.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러면 요거 3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니까 분모 분자에 3 플러스 i 하면 10분의 2니까 5분의 3 플러스 i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Z4는요 1 마이너스 Z3분의 1이므로 5분의 그냥 한번 쓸게요. 5분의 5 빼기 3 2 그 다음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되어서 2 마이너스 i 분의 5가 되고 요거는 2 플러스 i를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5가 되니까 약분이 되고 나면 2 플러스 i 이렇게 되네요. 근데 2 플러스 i가 아까 여기 봤더니 Z1과 똑같죠? 그러면 Z1 있고 Z2가 있고 Z3이 있어. 근데 Z4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럼 Z5는 뭐가 돼야 돼? Z2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개씩 반복이 되고 있다고. 자, 그래요. 3개씩 반복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Z50의 값을 구하라니까 3개씩 반복되고 나면 48까지 떨어지고 49, 50 두 번째니까 Z제곱과 같은 Z제곱이나 Z2와 같은 그런 꼴이 되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i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다. 자, 됐어요. 진짜로 290번은 못 푸는 사람 없지? 얘는 중요해서 하는 얘기야. 좀 넘기지 말라고 한 문제 한 문제. 어제 수도 많지 않으니까.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먼저 풀어보라고 한 얘기들은 그 세 문제가 됐고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더가 아니라 얘기를 해줄게. 집에 가서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289번 봤을 때 아까 했던 표현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럼 너네들은 이거를 빨리 Z를 몇 플러스 몇 i 꼴로 정리한 후에 Z가 순허수란 사실을 이용해서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연립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너무 중요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말만 해주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할 겁니다. 그냥 할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 타임 끊어서 갈게.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유형 2번부터 나머지 유형들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